안녕하세요. 버니버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신입사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니 20대 MZ 친구들이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고 적응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신입사원 경험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버니버니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오래 근속하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재입대했다고 생각하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려고 했습니다. 회사에는 6개월 먼저 들어온 선배, 1년 먼저 들어온 선배, 3년 먼저 들어온 대리, 나보다 경력이 10년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은 과장도 있었고, 그리고 팀장도 있었습니다. 버니버니가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는 팀장은 안타깝겠지만 암 환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일만 하다가 그 팀장처럼 될까봐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니버니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지만 회사에서는 결코 일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로 단순 작업을 맡아서 했는데 그 단순 작업도 내가 잘하는 느낌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회사 생활했습니다. 버니버니는 사내 전화를 정말로 무서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 버니버니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멘트는 선배한테 배웠습니다. 사내 전화가 올 때면 다른 부서 직원의 수많은 질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대부분 몰랐습니다. 셉에서 전표 하나 칠 줄 몰랐고 회계 기준은 미리 공부를 해왔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직원들은 내가 많이 알 거라는 착각하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지만 나는 사실 다 몰랐습니다.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옆에 있는 선배한테 물어봤지만 눈치가 매우 보였습니다. 그 선배도 매일 미친 듯이 바빠 보였거든요. 버니버니는 전표, 증빙처를 정리하는 주요 담당자였습니다. 회계팀에는 본사의 모든 부서에서 발생하는 전표와 증빙들이 종이로 열심히 배달되거든요. 그 증빙과 전표를 날짜와 번호 순서에 맞게 파일처를 열심히 만들었어야 했어요. 단순 작업이라 솔직히 마음은 편했는데 종이에 가끔 손이 베이거나 너무 순서만 맞추다 보니 눈이 좀 아픈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꿋꿋하겠습니다. 가끔 버니버니를 팀장, 차장급 직원이 불렀어요. 큰 목소리로 답변하고 불려갔고 맞춤법 찾기, 틀린 숫자 찾기, 잘못된 숫자 찾기 등을 주로 시키셨습니다. 아주 단순 작업 같지만 팀장이 직접 막내에게 일을 시키니 부담이 막중했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었거든요. 신입사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실 속의 회사 팀장이나 관리자급 직원은 아주 적은 정보만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그래서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알려줄 때 최대한 자세히 배경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악습을 똑같이 저도 행사한다면 저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니버니가 가장 마음이 편할 때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배 사원이랑 같이 일할 때였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설명해주니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고 모르는 부분을 다시 물어보기엔 같은 사원급이 가장 편했습니다. 버니버니는 야근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까요? 제가 맺은 근로계약서는 분명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로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은 왜 밤 10시까지 집에 안 가는 걸까요?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더 열악한 점은 여름에는 저녁 6시가 넘으면 에어컨도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위를 참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였던 건가요? 여기는 나름 대기업이라고 불리웠던 곳이었는데요. 그 회사는 야근 수당은 안 줬지만 그래도 주말에 출근하면 주말 근무 수당을 챙겨주었어요. 근데 그조차도 회사 인사팀에서는 안 주려고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말 출근만 했었고 평일날에 열심히 야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려 했습니다. 신입사원 생활을 하고 두세 달이 지나면 슬슬 선배들이나 꼰대들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입으로 나에 대해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꼰대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직급이나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럴 권한이 없는 인간들이 더 난리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신입사원이 혹시 있다면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됩니다. 어차피 신입사원에게 고평가를 주는 회사는 없을 뿐더러 신입사원이 업무를 너무 잘하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대리보다 일을 잘한다면 회사가 연봉을 잘못 측정한 것인 거죠. 그 신입사원에게 고연봉을 계약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연봉 테이블에서 가장 밑바닥의 급여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평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회사 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돈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나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점점 쉬워진다. 그러다 권고사직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회사에 매일같이 지각하고 회사에 졸거나 잘고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성실히 일하는 신입사원에게 권고사직할 정도의 회사라면 권고사직당하고 다른 회사로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만 우리를 평가하나요? 우리도 회사를 평가합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조금이라도 좋은 회사로 다시 취업하세요. 그게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사원 때 4번 이상 계속 이직한다면 본인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버니버니의 신입사원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